규칙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방식도 다르지만 돈 버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달라지는 사회를 보심으로써, 목격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자, 우리를 다 사용자라고, 소비자 혹은 사용자라고 하는데, 기술 수용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기술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짓는데, 부정적인 수용도, 네. 사용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지배적인 그 특징이 바로 저항성이에요. 기술 저항. 그러니까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을 보면 내가 안 보던 거야. 내가 그 생활에 이미 젖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기술을 저항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단적인 예도, 저희 집 가까이에 롯데 월드타워 있거든요. 네네. 그거 생기기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말이 많았죠. 거기 땅 꺼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우린 수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무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처럼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 여름에 엄청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지금은 그 서울의 랜드마크처럼 그 그쵸. 남산타워를 네. 대체할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그럼요. 네. 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에펠탑조차도 네. 처음에 그렇죠, 들어설 처음에. 때 네. 흉물이다. 정말 최악의 뭐. 근데 그렇게 그 파리의 상징이자 세계의 어떤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혹은 향후 10년, 20년 후의 미래, 이런 것을 그려볼 때 앞으로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는 돼 있는데 정말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 세계 혹은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먼저 알고 대응하는 자한테는 유토피아고, 그냥 뭐 그렇게 가세요,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내용에 입각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 마크 반 리메남, 네. 베트남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베트남 아닙니다. 네, 리메남. 이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네, 저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 살짝. 이분이 이제 네. 저자로서도 유명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그 지은이 소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베스트셀러, 네. 블록체인에 대한 책도 내고 유명한데, 네. 더 중요한 건 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으로 꼽히는 데이터 플로크의 창립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가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현실적으로 예. 이걸 또 해본 사람이고 거기서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는 웹3, 네. 블록체인, NFT랑 연결이 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메타버스와 웹3나 이런 것들이 종합판이 아닐까. 아, 종합판이다. 네, 이거 하나 보면은 네. 완전 정복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메타버스가 NFT랑 연결되고 웹3가 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나오고. 혹시 이 책 판매가 많이 되면 네. 뭐 수당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아, 전혀. 아니, 그런, 전혀 아니죠? 그런 계약을 할 걸. 열심히 할 텐데. 전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면 제가 책을 일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 나누고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먼저 2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우리는 물리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체 현실을 구축하려는 시점에 있다.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동안의 정의가, 그 정의로는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룰 자체가,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네.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동감하세요? 뭐 되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간단한 네. 거예요. 옛날에는 출근이란 말이 네. 실제로 나와야 될 출근이잖아요. 네, 이 회사에 나와서 찍어야 될 출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접속만 해도 출근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이게 출근의 정의가 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여러 특히 이런 재택근무 플랫폼 네. 혹은 스마트 워크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인데 네.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것은 당신 지금 집에서 일하지만 회사 출근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공간과 혹은 디지털 공간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 네. 노력하는 그런 과정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예. 오히려 출근이 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출근인 거고요. 네. 나오면은 무슨 일 있어요? 왜 나오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네. 그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룰이 바뀌네요. 네, 그 룰이 바뀌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이라는 엄청난 사회 문제에 놓여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요.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중국도 당장 그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중국마저도.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값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고통으로부터 해소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 근무가 가능해야 돼요.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유연하게.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직장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했습니다. 근데 거의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네. 한 7시간은 컴퓨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출근하냐 이거에 그 얘기가 그겁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젠다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과정으로 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덜 하겠지만 저출산이라는 문제까지 당면했으니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이게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죠. 남녀가 같이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네, 약간 19군 발언을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한 82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룰이 바뀌고 있는지, 네. 규칙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방식도 다르지만 돈 버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달라지는 사회를 보심으로써, 목격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2페이지예요. 메타버스는 거의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몰입형 상거래, 이벤트, 광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패션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고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웹 2.0 기업, 시가총액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과거에 인터넷이 그랬던 것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현이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다라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혁명을 이룬 것처럼 제2의 혁명을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고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되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디지털 광고를 하고 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주 수익원은 광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이버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그 광고가 집행이 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간이 구성되니까 네. 공간에 걷다 광고를 달므로써 네.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광고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착 찍으면 갑자기 그 광고를 확 빨려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기도 하고 뭐 베스킨라빈스를 딱 찍었더니 들어가서 그 써리원 말고 나만의 맛을 만드는 뭐 그런 그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그게 새로운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존에 광고하던 데들과 또 다른 형태인 거고 네. 예를 들어 신문 광고하던 데가 디지털 광고 나오니까 네. 그 적응을 못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 디지털 광고하는 데가 이 3D나 메타버스 광고로 가면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인 거고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그래서 노키아라든가 네. 코닥이라든가 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큰 기업도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거대한 세상의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시장을 형성시킨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체가 언택트를 원해요. 대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시죠 하면 몇 분 손 안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비대면으로 영상 볼 수 있고 집에서 누워서도 보실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오프라인 공간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보느냐. 여러분 스스로 비대면을 원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비대면을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체가 은행에 지점까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가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손원에서 결제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 환경에 걸맞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마치 물리적 공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그 비대면을 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향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세계가 정말 월드와이드가 돼버렸어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 히트를 한 게 네. 브라질에서 오징어 게임 그 쇼케이스 같은 걸 하니까 바로 다음날 누가 이제 캐스팅 됐다라고 우리한테 전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때문에 한국 배우가 전 네. 세계적인 인기를 하루 만에 얻기도 하고 네. 그 월드와이드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이왕이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만약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메타버스가 빡 터졌을 때 하나의 그 되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요. 번역이에요. 통역.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상이니까 내가 얘기한 게 밑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온다든가 생성형 맞아요. AI로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지금 착착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AI가 잘 통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 사람이고 맞아요. 뉴욕 사람이고 네. 그럼 내가 뭘 하나 런칭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의 뭐 경제쇼 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네. 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오세요가 아닌 거죠. 네.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브라질 사람이 와서 그 포르투갈어로 자기는 듣는 거고 네. 또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자기는 듣는 거고 네. 여기서는 한국말로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메타버스가 팡 터지는 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글로벌화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가 네.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 메타버스로 하면 이런 글로벌화가 되고 네. 이걸 안 쓰면은 난 유한해서 네.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데 예.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예. 네. 갑자기 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네. 우리 뭐 지정학 하시거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왔는데 이제 유니버셜라이제이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 네. 디지털 공간화에 돼가는 네. 그런 유니버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룰 자체가 바뀌는구나. 그럼 이렇게 바뀐 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소위 재테크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림 그려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